예다링. 안녕하세요. 사이클을 좋아하는 예다링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파워젤을 드시나요? 오늘은 제가 파워젤이라는 에너지젤을 주제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왜냐면 제가 평소에 에너지젤을 먹으면서도, 그리고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라이딩을 하면서도 많이 드시기 때문에 에너지젤에 대한 의구심을 조금 품었던 것 같아요. 이걸 꼭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에너지젤이 어떤 원리로 인해서 우리 몸에서 작용을 해서 우리의 운동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 엄청난 호기심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공부를 해봤습니다. 어쨌거나 이 영상도 저는 아직 자린이니까요. 자린이 입장에서 만들어진 영상이라는 점은 꼭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는 점 꼭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에너지 젤이 뭔지 정의부터, 에너지 젤이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들이 어떻게 우리 몸에서 에너지 원으로서 작용을 하는지까지 먼저 설명드릴게요. 일단 제 얘기부터 해보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젤을 접한 지가 그렇게 최근입니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본격적으로 사이클을 취미로 시작하면서부터, 그리고 동호인 활동을 하면서부터 에너지 젤을 접하게 됐고요. 특히 동호회 활동을 할 때 이제 엄청난 운동병이다 라고 하면은 꼭 대부분의 사람들이 에너지젤 스틱을 꼭 챙겨옵니다. 그걸 보면서 처음으로 에너지젤에 대해서 알게 됐고, 에너지젤을 또 제가 주문도 해서 먹기도 해봤고, 이제 자전거 대회를 나갈 때도 거기서 많이 주잖아요. 그때도 먹어봤고, 그런 식으로 접해봤지 저는 에너지젤을 몰랐어요. 에너지젤이 뭔지도 잘 모르고, 먹으면서도 이거 먹으면 더 잘 달릴 수 있고 더 지치지 않아 라는 말을 듣고서 먹던 자린이였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별 의구심 없이 그냥 먹었어요. 그냥 주변 사람들이 먹으니까 나는 일단 더 못하니까 나는 무조건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베이스로 깔고서 먹었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이 에너지 젤이 내 몸에 과연 맞는 걸까? 그리고 에너지 젤이 먹다 보면 되게 달잖아요. 그래서 저희 유전적으로는 당뇨도 있기 때문에 이게 당뇨를 감안을 한다면은 내가 과연 먹어도 되는 걸까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부터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해봤어요. 일단 에너지 젤의 원리는 정말 간단해요. 고탄수화물 함량으로 되어 있는 젤 타입의 그런 제품이고요. 딱 먹었을 때 젤 타입이라서 그만큼 몸의 흡수도 빠르고 소화도 빠르게 몸의 에너지로 쓰일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렇다면 에너지 젤은 무슨 성분으로 되어 있는지 혹시 보신 적 있으실까요? 드시면서도 성분을 보는 게 습관화되어 있지 않으면 잘 안 보게 되는데요. 저 또한 성분을 보면서 먹진 않았습니다. 에너지 젤은 보통 탄수화물 성분을 고함량으로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이제 탄수화물 성분으로 사용되는 게 단당류고요. 단당류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흰쌀밥, 그리고 하얀 밀가루, 백설탕 이런 거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외우지 못해서 한번 자료를 보겠는데요. 이를테면 덱스트로스, 말토덱스트린, 글루코스, 그루토스 같은 성분이 이제 에너지 젤의 탄수화물 성분으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 성분들은 전부 소화가 빠르고 그만큼 흡수가 빠르다고 해요. 그거 플러스 이제 젤 타입이잖아요. 젤의 보존이라던가 인공적인 그런 향, 부가적인 그런 성분들이 들어가고요. 그거 플러스 제품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카페인이 들어간 제품들도 있습니다. 이제 카페인이 들어갔을 때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운동 수행 능력을 향상시켜주는데 도움을 주긴 하지만요. 이것도 개인차가 있어가지고요. 간혹가다 카페인이 몸에 잘 안 받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커피를 못 드시는 분들도 있고, 카페인이 만약에 내 몸에 잘 받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꼭 카페인이 들어간 에너지 젤은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에너지 젤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냥 이 제품만 쭉 먹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지금이라도 집에서 성분을 한번 확인해 보신 다음에 카페인 성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렇게 한번 성분을 확인해 보시는 시간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외국 제품 중에서는 이런 단당류 대신에 꿀이나 메이플 시럽 같은 당으로 대체되는 제품들도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에너지 젤이 어떻게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을 하는 걸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전 정말 궁금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우리 몸에서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궁금했고요.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드리기 전에 일단 우리 몸에서 어떻게 에너지가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저희가 탄수화물을 섭취를 하면은 그 탄수화물은 저희 몸에 축적이 됩니다.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축적이 돼요. 그 중에 글리코겐의 3분의 1은 저희의 간에 축적이 되고요. 3분의 2 정도는 우리의 근육들에 이렇게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이어트를 하거나 살을 빼고 싶을 때 우리가 태우고 싶은 에너지원은 탄수화물이 아닌 지방이잖아요. 근데 지방이 탄수화물에 비해서 태우는데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아시죠? 몸에서 이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반면에 그 몸 안에 저장된 탄수화물인 글루코겐은 쉽게 바로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몸 안에 저장된 글루코겐은 약 90분 정도의 운동을 할 때는 저장된 글루코겐이 사용이 된다고 하고요. 그 이상의 운동을 하거나 외적으로 탄수화물을 추가적으로 섭취하지 않는다면 우리 몸은 금방 지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운동 수행 능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1시간 이상의 중고강도 라이딩을 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에너지젤을 섭취해 주시는 게 좋다고 하고요. 그에 따라서 몸의 피로감을 덜어줍니다. 그럼 동호인으로서 꼭 에너지젤을 먹어야 되는 걸까요? 엘리트 선수라던가 MC터들은 그만큼의 운동 강도가 높고 그만큼 사용해야 되는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당연히 먹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동호인으로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 꼭 필수적으로 먹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아요. 1시간 미만으로 또는 중저강도로 라이딩을 할 때에는 에너지젤을 꼭 필수적으로 먹지 않아도 좋다. 대신 다른 대체제를 먹는 방법도 좋을 것 같고요. 이를테면 에너지바라던가 아니면 양갱이 같은 거를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동호인이더라도 나는 빡세게 타는 걸 좋아한다, 운동범을 두러 나간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챙겨 먹는 거를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앞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우리 몸에 저장되어 있는 글루코겐은 90분 내외의 운동을 할 때, 활동을 할 때 거의 다 소모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상의 라이딩을 한다, 또는 고강도의 라이딩을 한다, 또는 러닝을 한다 라고 했을 때 드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생각도 들었어요. 아시아인들은 주로 이제 당뇨가 서양인들에 비해서 당뇨 발병률도 정말 높고 특히 우리나라는 당뇨병을 지니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도 당뇨로 인해서 돌아가시기도 했지만요. 그만큼 저도 유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궁금했어요. 당뇨병을 갖고 있거나 또는 저같이 유전적으로 당뇨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과연 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고강도 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에너지젤을 주기적으로 먹는 게 과연 안전할까라는 점이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에너지젤이 단당류의 형태의 탄수화물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제품마다 다른 형태의 단당류 성분들이 들어갑니다. 앞서 설명드린 덱스트로스, 말토, 덱스트린, 글루코스, 그루토스 같은 성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당뇨가 걱정되신다면 말토, 덱스트린이라는 성분을 꼭 피하셔야 된다고 해요. 이 성분이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기 때문에 꼭 피해주시는 게 좋고요. 꼭 성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나는 당뇨에 대한 걱정이 있다, 당뇨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말토덱스트린이라는 성분이 있으시다면 꼭 다른 제품으로 바꾸기를 꼭꼭 권해드립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요즘 에너지젤 대신에 양갱이를 먹습니다. 양갱이가 더 저는 입맛에 더 잘 맞기도 하고요. 에너지젤을 안 먹고 양갱이를 먹었을 때 몸의 피로도라던가 근피로도 같은 게 더 크다라고 느끼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거의 한 달 넘게 지금 에너지젤을 안 먹고 있고 양갱이만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에너지젤 대신 먹을 수 있는 그런 대체 식품들은 뭐가 있을까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크게 3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음료, 이온 음료 같은 포카리, 파워에이드 이런 형태의 이온 음료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양갱이 같은
이제 물렁물렁한 젤리, 양갱이 같은 물렁물렁한 제품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좀 더 고체 형태의 에너지 바, 견과류도 같이 들어가 있는, 초콜릿도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에너지 바 형태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음료는 액체 형태이기 때문에 몸의 흡수도 그만큼 빠르고요. 하지만 그만큼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내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양갱이나 젤리 같은 거. 이제 외국에서는 그 젤이 잘 안 맞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대추야자를 먹기도 하고요. 과일 맛이 나는 젤리를 먹기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에너지 바 형태의 바 타입이 있는데요. 이제 젤과 음료, 그런 액상류에 비하면은 몸의 섭취랑 소화, 그리고 흡수 능력이 좀 더 걸리는 건 사실이지만요. 하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은 좀 더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거리라던가 저중 강도의 활동에 더욱 적합하고요. 이제 탄수화물 섭취가 젤에 비해서는 느리다는 점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라이딩 중에 무조건 먹어야 된다, 쉬어서 먹을 시간이 없다, 그만큼의 운동병이다 하신다면 꼭 젤을 챙겨가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반대로 어느 정도의 휴식 타임이 있고 쉬어갈 수가 있고 멈춰가지고 뭐 양갱이라던가 에너지 바라던가 그런 고체 타입의 간식으로 에너지를 충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에너지 젤을 가장 효율적으로 톡톡하게 먹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에너지 젤은 몸의 흡수가 빠른 만큼 10분에서 15분 내지의 에너지로 사용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빠른 시간에 섭취한 만큼의 에너지로 사용이 될 수 있는 건데요. 이제 장거리나 고강도 라이딩을 간다, 또는 러닝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15분 내지 30분 전에 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라이딩 중에는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인 간격으로 먹는 게 좋습니다. 뭐 1시간 또는 45분 정도의 간격을 텀을 두고서 먹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이것도 어느 정도의 개인차가 있겠죠. 개인의 에너지 고갈 정도에 따라서 다르다는 점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젤을 먹을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꼭 물과 함께 드시는 방법을 추천드려요. 아니, 꼭 물과 함께 드셔주세요. 간단하게 설명드려서 어쨌거나 젤도 이제 액체 형태라기보다는 젤도 어느 정도 몸에서 분해를 해야 되는 그런 타입이다 보니까 만약에 액체와 함께 섭취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제 몸 안에서 그 젤을 소화 흡수할 때 분해를 시킬 때 우리 몸 안의 근육세포에 있는 유동성 액체를 끌어당겨오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계속 하다 보면은 저희가 현기증도 느낄 수가 있고요. 라이딩 중이나 러닝 중에 현기증을 느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꼭 액체와 함께 드셔주세요. 이제 여기까지 제가 짧고 간략하게 알아본 내용들이고요. 자린이 분들이 예다림 채널을 많이 보실 거라고 저는 믿는데 자린이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알아본 내용들을 참고한 문헌이라던가 출처들을 아래 이제 더보기란에 링크를 같이 걸어 두겠습니다. 제가 지금 브이로그 형태로 라이딩 브이로그 형태로 많이 올리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렇게 정보성을 줄 수 있는 그런 영상들도 많이 찍을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아직까지 누르시지 않고 시청하고 계시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제 시즌 오프까지 얼마 안 남은 이 추위가 느껴지는데 그 전까지 꼭 마일리지 더 많이 쌓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예다링